한쪽 신장을 팔면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묻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짜리 목숨인지 계산해야 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신장을 내어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나는 한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다. 수채화보다 따뜻한 노인의 눈동자, 햇살이 번진 골목길, 그리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를 붓끝에 담아내던 시간들.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병원에서 들은 단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말기 신부전입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해요. 어릴 적 사고로 하나뿐이던 신장이 망가졌고 남은 하나마저도 서서히 기능을 잃고 있었다. 주 3회의 투석과 수많은 검사들, 내 몸은 무기력하게 망가져갔다. 가족도 연인도 나를 붙잡아줄 사람 하나 없는 상태에서 난 버티는 법을 배웠다. 버티다 못해 고개를 들면 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있었다. 그 불빛 아래서 나는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그림 치료 봉사라는 이름으로 요양병원에 다니게 된 건 누구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내 삶을 놓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한 붓질이었다. 그곳에서 처음 그를 보았다. 병원 어르신들을 실어 나르던 봉고차 기사, 이름은 민재. 무뚝뚝한 말투와 투박한 손, 그런데 그보다 휠체어를 다루는 자세가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어느 날 내가 피곤에 지쳐 눈을 감고 있던 날, 그가 물 한 병을 건넸다. 물 마셔요. 그 짧은 말이 시작이었다. 이상하게 그의 눈빛은 차가운 병실과는 어울리지 않게 따뜻했다. 나는 말 대신 그의 손동작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물을 건네는 손, 조심스레 등을 받치는 팔, 묵묵한 걸음. 우리는 몇 번의 인사를 주고받았고 나는 어느새 그의 움직임을 기다리게 됐다.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증자는 아직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리는 사람은 넘치고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줄게요. 내 신장.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록 민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나한테 신장을 주겠다고? 이건 누군가의 생명을 두고 하는 장난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과거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한때 간호조무사였던 그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고 이후 모든 걸 내려놓은 채 요양병원 근처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무언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책갈피처럼 조용히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이식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는 웃었다. 그래도 해볼게요. 나한텐 살아줘야 할 사람이 생긴 것 같으니까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삶을 이유로 살아달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내가 내 몸을 포기하지 않게 만든 단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기증을 위한 적합성 검사를 받으면서 그는 나보다 더 긴장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사람도 나만큼 간절하게 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걸. 검사 결과는 기적 같았다. 조직 적합도 90%, 혈액형도 일치.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면 수술 가능합니다.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술이라는 공포도 이식 후에 생길 수 있다는 합병증도 모두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 문 앞에 선 민재가 말했다. 오늘 밤 내가 혹시 도망가고 싶어질지도 모르니까 제발 나 꼭 붙잡아줘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누군가의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난다는 기분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수술은 7시간 넘게 이어졌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말했다. 수술 잘 됐어요. 두 분 다요. 하지만 회복은 순탄하지 않았다. 나는 고열과 통증, 구토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반면 민재는 태어난 뒤에도 병실에 자주 들렀다.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매일 나의 병실로 도시락을 들고 왔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의 그 말은 약처럼 내 마음을 지탱해줬다. 나는 문득 물었다. 왜 나였어요? 그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유 없이. 퇴원 후에도 내 몸은 여전히 낯설었다. 내 몸속에 이식된 또 다른 사람의 장기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간, 그건 마치 내가 아닌 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식이 조절, 약 복용, 주기적인 검사. 몸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지만 내 마음은 그를 향해 점점 더 기울고 있었다. 어느 날 민재가 말했다. 사실 저 예전에 큰 수술을 받은 적 있어요. 그 후로 건강에는 더 신경을 쓰고 살고 있어요. 나는 놀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도 지금도 살리는 게 내 일이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가진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서로를 껴안을 이유가 되어 주었다. 하루는 민재가 내게 말했다. 우리 같이 살자. 가족으로. 말은 간단했지만 나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이 두려웠다. 그를 잃는다는 상상이 벌써부터 아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던 날 나는 뛰쳐나가 그를 붙잡았다. 민재 씨나 같이 살고 싶어요. 당신이 내게 준 삶이니까 이제 나도 그 삶을 당신과 나누고 싶어요. 민재는 그날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삶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그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같이 먹고 저녁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삶에 깃든 사람이자 그가 선택한 새로운 가족이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복부에 이상한 통증이 찾아오고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시 그 불안한 벼랑 끝에 선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이식받은 장기에 면역 거부 반응이 생기고 있어요. 의사의 말은 차갑고도 분명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포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다시 입원, 다시 고통, 다시 불안. 그때 민재는 내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당신이 내게 준 하루하루가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내가 당신 곁을 지킬게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날이 내 삶의 연장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며칠 뒤 약물 치료가 조금씩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몸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우리는 다시 퇴원을 준비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분주했다. 민재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지만 그 얼굴엔 늘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나는 약을 챙겨 먹고 식단을 지키며 지냈다. 사소한 일상도 감사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재가 교통사고로 가벼운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입원하면서도 내 걱정을 먼저 했다.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 했는데 내가 너무 철없었나 봐요.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오래도록 울었다. 나는 그의 신장을 이식받았지만 그는 내 삶 전체를 이식받은 듯 나를 품어줬다.
퇴원 후 우리는 각자 하루를 조금씩 양보하며 살았다. 나는 민재를 더 배려하게 됐고, 민재는 내 병원 검진에 늘 함께 동행했다. 슬기로운 부부 생활은 거창하지 않았다. 함께 걷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드는 것. 그리고 매일 밤 서로에게 오늘도 고마워요 한마디 전하는 것.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우리는 여전히 병원 근처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다. 대단한 성공은 없어도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적임을 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당신을 만난 날부터 나는 매일이 선물이에요. 내일도 모레도 오래도록 함께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오늘 하루를 나누세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삶이라는 선물이니까요.